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6만 5,500원입니다. 이게 한 몇 달 전에 4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시가총액은 32조입니다. 제가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봤는데요. 카카오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36만 5,500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시면 이제 P 레이쇼라든지 EV EBITDA 레이쇼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36만 5,500원은 올해 2020년 그 주당 EPS, 주당 순이익 5,000원 대비해서 72.5배에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증권사가 카카오를 실적을 전망을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2018년에 2.4조, 작년에 3조, 올해는 한 4조 매출할 거고 내년은 5조 매출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워놨어요. 뭐 이 증권사 내부적인 모델이라 공개를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톡비즈가 4천억에서 1.4조까지 내년에 커진다. 그 다음 포털 비즈는 뭐 크게 성장이 없네요. 그 다음 신사업, 이제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컨텐츠, 게임 컨텐츠는 4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로 커지고, 뮤직 컨텐츠는 뭐 이것도 크게 성장은 없습니다. 유료 컨텐츠가 아주 많이 성장하네요. 2천억에서 한 7,800억, 7,700억 정도로 성장하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018년에는 한 729억이었던 게 이제 올해 한 4,500억 예상하고 내년에 7,300억, 그 다음에 22년도에 1조 넘어가고 1.2조, 1.4조, 1.또 4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A증권사가. 앞서 말씀드린 A증권사가 이제 45만 원을 제시하면서 가치 평가 방법을 현금 흐름 할인 가치법을 썼습니다.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특히 운전자본과 연구가치 쪽에 오늘은 포커스를 좀 더 맞춰 보겠습니다. 45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A증권사의 DCF 밸류에이션을 볼게요.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 주가, 밸류에이션 결과가 45만 원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간략한 요약인데요. 우선 먼저 보셔야 될 게 이제 세후 영업이익입니다. 좀 전에 이 증권사가 영업이익을 예측을 했었죠. 2025년까지. 2025년에 1.4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고 했는데 이거는 영업이익이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은 현금의 지출입니다. 그래서 현금 지출 세금을 한 4천억 정도 빼주면 한 1조 정도의 세후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세금을 제한 세후 영업이익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현금의 지출이 없었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매년 있는 설비 투자가 있는데 이 유형자산을 구입하면은 이걸 바로 비용으로 안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줄지를 않아요. 감가상각비만큼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현금이 나갔죠. 그래서 현금의 지출로 보기 때문에 설비 투자는 다 이만큼 액수를 다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본 감소해가지고 이렇게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한 7,800억, 그 다음에 2025년에 1.8조 원 정도의 현금이 계속 창출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1.8조, 25년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1.8조의 현금이 창출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2020년 현재 현금 가치로 봤을 때 1.3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할인율 6.1%를 쓴 거예요. 이 외기라고 하는 할인율. 그래서 1.8조의 74% 정도만이 이제 현재 가치이다. 그래서 이 현가 계수라는 게 이렇게 다 곱해줘 가지고 이 잉여 현금 흐름을 현가 계수로 곱해서 현재 가치를 다 구해줍니다. 이걸 다 더하면 한 7조 정도 되겠네요. 7조. 그리고 영구 성장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2025년 이때 현금 흐름이 1.8조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1.8조가 계속 1.67%의 성장률로 무한대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라는 게 무한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구 가치는 이 1.8조의 현금 흐름이 매년 1.67%씩 성장해서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무한 등비 급수인가요? 그걸로 해서 구하면은 연구 가치가 2025년 현재 41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또 다시 2020년 현재로 현재 가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연구 가치의 현재 가치는 3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 2025년까지 현금 흐름의 합은 7천억이니까 7천억 더하기 7조니까 7조 더하기 30조 해서 두 개를 합산을 하면은 37조가 됩니다. 이 37조가 이제 나오면은 여기에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3조 정도 되니까 이 3조를 더해주고 그다음 이 회사가 차입금이 한 5,5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빼주면은 이게 다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거의 40조죠. 이 40조를 발행 주식 총수인 8,800만 주로 나눠주면은 주당 45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운전 자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쉽게 설명드리려고 만든 건데요. 이 하나의 예입니다. 운전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매출 채권 더하기 재고 자산, 그다음에 거기서 매입 채무를 빼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운전 자본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에 따라 운전 자본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 예를 한번 보시죠. 2021년을 한번 볼게요. 2021년에 매출액이 1158억 원 발생한 회사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매출액의 한 20%인 한 230억 나가고, 그다음 원재료비는 매출액의 한 60%인 한 700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거 다 비용이죠. 일단 감가상각비가 한 100억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세전이익이 132억이고 여기서 세금 26억, 세율은 한 20%를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세후이익은 한 105억이다. 근데 이 105억이라는 게 이 해에 이 회사로 꽂히는 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게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을 구하는 거죠. 잉여 현금 흐름은 여기 나중에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마이너스 106억이에요. 그러니까 세후이익이 105억이 났는데 오히려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이다. 돈이 더 나갔다. 회사에서. 이거 왜 그런가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2021년 말에 매출 채권입니다. 289억이죠. 이거는 어떻게 구했냐 하면은 이 해에 1158억을 매출을 했어도 회수 기간이 90일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돈을 90일 있다가 줘요. 그러면은 마지막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의 매출은 못 받겠죠, 돈을. 2021년도에. 내년에 받을 거란 말입니다, 돈을.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도 있는데 이거는 좀 단순화를 위해서 일단 재고자산은 다 빵빵빵으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생산하자마자 재고로 보유하지 않고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라는 게 있죠. 우리 원재료 사왔잖아요. 원재료가 2021년에 거의 700억 가까이를 사왔는데 이거를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산 날로부터 한 30일 있다가 준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695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12월 달에 산 것들 2021년 12월 달에 산 것들은 2021년에 지급하지 않고 2022년 1월 달에 다 지급을 하겠죠. 그만큼 되는 돈이 58억입니다. 그래서 이거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더해주고 여기서 매입 채무를 빼주면 232억이 바로 운전 자본입니다. 그 전년도에 운전 자본이 221억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죠. 232억, 243억, 255억. 그러면 이 운전 자본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증가한 만큼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현금이 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을 구할 때에는 아까 이제 회계상 이익인 회계기준상 이익인 이 105억에서 출발해서 실제로 감가상각비는 현금의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더해주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투자가 300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빼주고 그 다음에 운전자본이 전년 대비 221억에서 232억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11억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만큼은 현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올해. 그럼 빼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6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기업입니다. 항상 운전자본 여기 보시면 운전자본 하행에 보시면은 항상 플러스이고 계속 증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돈이 묶이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마이너스 운전자본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매출 채권 더하기 재고 자산이 매입 채무보다 작아요.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유통업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니까 이 운전자본이 다 마이너스 운전자본이라서 오히려 그 잉여 현금 흐름을 구할 때 더해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운전자본의 이제 증감을.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이다. 이 카카오가 있으면은 카카오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셀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비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소비자가 물건을 100원 주고 상품을 사요. 그러면 100원은 바로 줍니다. 뭐 제가 대충 카카오의 매출채권 회수 기간을 보니까 1일에서 20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상품마다 좀 다르고 결제 조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카카오는 이 돈을 100원을 받았어요. 소비자로부터. 그럼 이 상품을 뭐죠? 납품한 셀러한테는 이 90원, 자기가 이제 10원을 먹겠죠. 10원 먹고 90원을 주는데 이 지급을 60일, 소비자가 구매한 날로부터 60일이나 70일 이후에 한다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말해서 이 매입한 날로부터 이 셀러로부터 카카오가 매입한 날로부터 60일에서 70일 있다가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원은 돈이 들어와 있고 이 90원 나갈 돈은 한참 있다 나가니까 이게 운전자본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운전자본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그만큼 회사에 돈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미리. 그러면은 카카오의 DCF 밸류에이션 그 증권사가 했던 걸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 운전자본 감소 증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운전자본이 계속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에서 더 마이너스가 되니까 더 감소하는 거예요. 이만큼씩.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제가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이 DCF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운전자본 감소해 놓고 다 이걸 더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이게 이 애널리스트가 실수를 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 운전자본을 점점 늘어날 텐데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런데 왜 이걸 더해주고 있지?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실수를 하고 봤더니 카카오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항상 운전자본이 마이너스고 그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현금이 미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만큼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산식에 의해서 45만 원이 나왔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투자도 많이 하셨던 카카오의 이 DCF 밸류에이션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